안녕하십니까. 한림법학원 5공채 국립외교원 파트장을 맡고 있는 이지훈 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거는 그만큼 합격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한 걸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 시간에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잠깐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자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팜플렛이랑 그리고 플래너 그리고 합격수기 그리고 여러 가지 팜플렛들이 한 세네 종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로 된 것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프린트는 실제 사이버 국가센터 인사처에서 올린 공문들을 그대로 출력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공문들은 뭐 직접 만드실 경우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십사 하고 이제 그대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변화되는 시험제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잠깐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변경이 되는 거는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변경이 되죠. 원래는 이게 기한이 있었어요. 5년이라는 기한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따면은 이제 계속 이제 유효기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시면은 지금 그 23년 이후 변경된 시험제도 안내 한 장짜리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25년 5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과목 개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목표를 내년으로 잡는 것보다는 내후년으로 이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2차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5공채 일반으로 본다고 하면은 정책학, 지방준론, 그리고 이제 정보체계론 이 세 개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개가 없어지고 이제 행정학으로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커리가 변경이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 계획을 맞춰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니까 간단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산업 능력 안내라고 이제 프린트로 된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것도 이제 보신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시험 한 번 보고 끝까지 이제 붙는 그런 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일단 제가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시험을 제대로 알고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합격자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하우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총 2시간에서 길게 된 2시간 반까지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생각보다 이제 좀 긴 시간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한 타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3-4시간을 이제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거기다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공채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5급 사무관을 뽑는 시험이죠. 네. 지금 이거는 팜플렛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종합반 팜플렛이라고 되어 있는 좀 작게 되는 팜플렛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제 5급 공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뭐 이거는 아는 얘기실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시험을 볼 것인가가 되겠죠.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 한국사, 영어 같은 거를 이제 미리 따신 다음에 그게 된다고 하면 이제 1차 시험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최우선으로 이제 그걸 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사 그걸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험을 접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1차를 봐야죠. 그 1차 시험이라는 게 준비를 내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본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셋이란 거는 사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원래 준비하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공직 적성의 평가니까 이제 적성평가예요. 그래서 원래는 준비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적성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피셋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셋은 이제 언어, 그리고 자료, 상황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플러스로 이제 헌법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되는데 이거는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상대평가인데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60점 패스를 하게 되면은 되는 거고요. 60점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험을 내가 피셋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피셋은 이제 언어, 자료, 상황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언어 논리는 이제 보통 수능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수능 언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좀 논리 퀴즈가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해석은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언어랑 자료 좀 섞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렬에 따라서 2차 시험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보통 많이 일행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일행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뽑는 게 재정학, 재경직인데 여기서 정치학이 빠지고 재정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24년에 보는 2차 시험까지는 선택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대로 선택감이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영어 먼저 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어는 이제 점수가 기준 점수가 뭐 토익 700, 뭐 GTLF 레벨 2 65, 이 정도 이렇게 될 거고요. 나눠드린 자료에 이제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일단 접수를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일단 시험을 접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내년에 1월 25일 날 오전부터 9시부터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꼭 접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차 시험 언제 보냐? 3월 2일 날 봅니다. 토요일 날 보게 되는 거고요. 2차 시험은 6월 18일부터 7월 3일, 그리고 이제 3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에서 10월 31일 날 보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보고 나서 2차 그 사이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은 어쩔 수 없이 1, 2차 동시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든 시험이 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대비를 할 것인가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선발 예정 인원이 지금 일반 행정은 102명, 그리고 이제 응시인원이 3,466명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는 이제 나눠드린 그 합격 수기 앞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11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드린 합격 수기는 이제 작년 버전이라서 통계가 이제 예전 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은 그래서 1차 선발이 약 7에서 8배수 정도를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합격자는 곧 이제 성적이 상위 한 20% 정도 돼야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다라고 해서 10명 중에서 2등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1차를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니까 이 비율은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1차 시험장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 난이도에 가지고 너무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은 다들 힘들 거고 내가 쉬우면 다들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모든 시험에는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평정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평정심 좀 유지하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선발 인원은 이게 22년도 기준인데요. 238명이고 최종 합격자는 236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원자는 이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1차 시험 보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10,000명이었고 응시자는 7,495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7,495명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니까 모든 진학이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합격자가 1,677명, 2차 합격자가 288명. 이제 그래서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 합격하고 이제 계속 이제 한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2차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컷 항상 이제 컷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컷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일반 행정 기준을 했었을 때 21년 75점, 22년 67.5점, 근데 23년은 84.16점으로 이제 확 뛰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가 계속 이제 올라가가지고 컷 자체가 계속 떨어지게 됐었는데 올해 좀 달라진 변수가 있었죠. 올해 나이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2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배수 정도 뽑아서 한 20% 안에 들으면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아래 지방인재 추가 합격 그리고 이제 양선평등 추가 합격이라고 되는데 이게 대해서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임시적으로 26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뭐냐면 지방인재라고 하면은 지방대학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합격을 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서 접수할 때 꼭 체크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제 적용 후 20%가 됐죠. 이제 목표가 20%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에서 20%가 안 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합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무조건 다 추가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 1차에서는 3점, 2차에서는 2점 그렇게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점수가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합격이라고 말처럼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합격이 되는 겁니다.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제가 30% 해가지고 어느 한쪽 수험이 30% 안 된다면 추가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연령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25에서 29세가 60%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에서 34세도 한 15% 정도이고 35세 이상도 한 5% 정도입니다. 일단 지집하는 순간 최대한 빨리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안심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35세 전까지만 보통 예전부터 고시촌에서는 합격하면 된다라는 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빨리 합격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보통 이 시험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했었을 때도 2, 3주 정도 걸리는 시험입니다.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내가 한 3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너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3년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요. 내가 내년에 붙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일단 단기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되고 무조건 1차는 내년에 붙는다. 그리고 2차도 한번 도전해보고 붙을 수 있으면 붙는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2차 통계 사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점수일 뿐이죠. 이것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근데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경제학 점수가 최고가 95점. 이런 주관식 논문형 시험에서 95점이라는 점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최하점이 62점. 편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경제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경제고시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 과목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이제 봤었을 때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논문형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고득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인문이긴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특성상 답이 정해지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답을 제대로 다 쓴다 라고 하면은 이론상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경제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접근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진입해서 가장 어려운 게 또 경제학이니까 그건 감안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최종 합격 통계 뭐 이제 2차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음. 2차까지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겠죠. 면접은 너무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2차까지 붙은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뭐 그룹 나눠가지고 직무 역량 면접, 공직가치 인성 면접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요즘에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집단 토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없어졌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도 간소화가 되는데 이것도 다시 강화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지도 않고 정해진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면접에서는 이제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무조건 붙는 거,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이제 대부분 이제 보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통이 된다고 했었을 때 2차 시험 성적 수준 합격,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합격은 성적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2차의 좋은 성적이 3차 면접의 최고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차 점수를 높게 맞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3차 면접은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 점수 없다고 해서 3차 면접 망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이제 하루 만에 다 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1차 4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시는 3교시밖에 없어요. 1교시에 헌법과 언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헌법이랑 언어를 같이 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은 절대평가지만 안정적으로 무조건 이제 6점 이상을 맞는다. 그 말은 한 최소 목표를 70에서 8점 이상을 맞는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헌법을 딱 봤는데 6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보는 언어를 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은 무조건 내가 잘 봤다라고 전제하고 언어를 봐야지 흔들림 없이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험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거의 하루가 다 끝나죠. 5시 반에 끝나요. 그럼 이제 나오면은 이제 거의 저녁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죠. 내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법은 70에서 8점 이상 목표. 근데 이 시험이 어떤 거냐? 그냥 헌법 보는 거죠. 이제 암기형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 과목에 기간씩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문항, 25문 사지선다. 그리고 이제 헌법 25분 본 다음에 바로 이제 90분 언어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종이 울리면은 바로 언어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은 이제 기본, 핵심, 진도별,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암기라고 했잖아요. 일단 내용을 이제 알아야겠죠. 사실 객관식 시험이고 암기니까 문제만 드립다 열심히 해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어요. 게다가 60점 패스니까 반틈 이상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되면 휘발성이 너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장기 레이스를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헌법을 이론 한번 보고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억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 핵심을 듣게 되실 건데요. 내가 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만큼 내가 더 복습을 잘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겠죠. 내가 내용을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까지 꼭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헌법은 12월 달에 끝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12월 달에 끝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헌법 암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보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하지만 피셋이 같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피셋이란 거는 좀 심적 부담이 큰 시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내가 다른 거 집중하기 힘들는데 헌법을 그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더 긴장돼서 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헌법은 12월 달까지 끝내놓고 마지막에 점검만 하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헌법 굳이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사이버 국가교육센터 가면은 어차피 모든 문제들이 다 기출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 수는 있는데 암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헌법이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봐봤자 이제 모를 수밖에 없죠. 피셋 아까 말씀드린 공직적성의 평가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한다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 들었을 거고 이제 고민됐던 부분이 이 피셋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어, 자료, 상황 이렇게 세 가지 이 영역으로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무관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직무 능력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무관이 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보고서를 직접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많이 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야지 되는 거죠.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게 이 피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된 보고서를 우리가 보는 능력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된 것만 보진 않겠죠. 이제 수치화된 보고서들, 표, 그래프 같은 것들을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게 사원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처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재밌는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피셋이 주관처가 인사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셋 점수 높은 사람들이 지문 능력이 어떤가 실제로 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이버 국가센터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안 봐도 된다고 했는데 피셋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진입하기 전에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2, 3개 정도로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 그래프 같은 게 있고 숫자들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언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시험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고요. 하지만 아까 이제 2차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피셋에서의 그 포지션을 위치하는 게 자료에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진입하는 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점수를 뽑을 수 있는 게 또 자료 해석이 될 겁니다. 이건 상황 판단입니다. 이제 피셋에서 이제 언어랑 자료 좀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조문.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 맞추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최대한 줄여서 빨리 맞춘다라고 하는 게 법조문이 될 건데요. 이렇게 유형이 이제 상황판단 같은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앞에는 다 이제 비슷한 유형들인데 언어랑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유형이 가장 다양하니까 이렇게 두 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말은 유형이 많다라는 거는 공부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다가 되겠죠. 그럼 이 피셋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피셋이란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린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 상대평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피셋은 이제 공부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 그런 말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공직 적성의 평가, 적성평가니까 사실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이미 이제 이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이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들을 유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접근법 풀이법들이 나오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면은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가 결론입니다. 이제 기초인문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이론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유형 그리고 거기다 접근법 풀이법들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기초인문이랑 기본 강의가 될 거고요. 그거를 내가 그냥 단순히 안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하프모의사를 보게 될 거예요. 20문제를 풀고 나서 앞에 배웠던 이론,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습득하는 게 심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핵심 실전 모의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핵심 강의는 실전 모의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은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빠르게 한번 풀고 이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사 이제 다음 주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실전 모의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점수를 높이지 못했다고 하면 이때 점수를 높여야 되는 마지막 기간이 되겠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제 피셋 준비하게 될 건데요. 이제 실전 모의사가 다음 주도 시작이 되니까 나 무조건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작정 이제 따라갔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신 것을 많이 봐서 그래요. 실전 모의사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공부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매번 시험 보고 나서 통계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닥을 내가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감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피셋이라는 거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없는 자신감도 만들어내는 게 피셋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내가 또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데 무조건 이제 앉아있다 라고 하면 또 그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셋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점수가 한 5, 60점대가 나오고 내가 복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실전 모의사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그런 세부 계획은 지금 설명이라는 특성상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이제 나가실 때 이제 사무실에서 이때 개별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상담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팜플렛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2차도 이제 계속 그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실전 모의사 진행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자료 해석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 어원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목별 집중 실전 모의사가 있고 통합 실전 모의사가 있는데 과목별은 이제 과목별로 이제 점수를 이제 올리려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근데 통합 실전 모의사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실전 말 그대로 정말 실전처럼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험 들었을 때 많이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하고 마지막 끝나면 거의 저녁에 다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대비하는 게 바로 통합실전 전공 모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과정을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실수를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커피 많이 먹잖아요. 그 커피를 많이 먹는데 시험 시간이 일단 90분이에요. 그리고 1교시는 더 길죠.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조금 해결이 되긴 했어요. 원래는
나가는 순간 다시 들어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시험은 그렇게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 시간에는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연습한다고 하시는 게 이제 통합실전정보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전모의사를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은 별도 과정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통합실전모의사는 일단 이번에 1차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두 번은 꼭 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필수 집중 관리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내가 1차를 어떻게든 한번 실력을 올려가지고 합격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정으로 피셋에 토하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 전날까지 쭉 이제 피셋만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한번 내가 피셋으로 한번 토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이죠. 1차를 붙었으면 이제 2차를 들어야 될 텐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이제 길어요. 1차 시험은 하루 만에 다 끝나는데 2차 시험은 거의 이제 일주일 동안 보는 거죠. 매일 한 과목씩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을 이제 이런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거예요. A4 정도 되는 사이즈를 10페이지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빈 백지에다가 채우게 되는 거죠. 한 편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순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복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사회인재 전공 기준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원래 5과목이었다가 이제 4과목 줄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4과목 기준 한다고 하더라도 4, 4, 16, 16년짜리를 우리는 1년 만에 끝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건데 한 번에 다 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피라미드 쌓는 과정으로 많이 설명해 드려요. 이제 예비순환 때 이제 베이스를 쌓는 거죠. 이 베이스를 닦은 거를 가지고 좀 더 심한 내용을 쌓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압축이 되고 심화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답안 연습이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3일에 한 번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2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 3순환 때는 매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1순환 때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시험을 보니까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답안지를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비순환 때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팔짱 끼고 이제 듣는 거죠. 아, 그래, 저런 내용이구나. 근데 이제 다시 듣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순환. 이때도 힘들어요. 매 순간이 힘들겠죠. 이때가 힘든 이유는 시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딱 지금 이 시기가 2순환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피셋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피셋 시험 볼 거니까 피셋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셋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할 거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2차는 어떡하죠?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돼서 2차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쭉 이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2순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피셋이라는 거는 이제 적성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력을 올려놓게 되면 유지하기 쉬운 경향이 있어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또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2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2차는 제가 한편 논문을 쓴다고 했잖아요. 논문을 쓴다고 했었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할 내용을 쓴다고 했었을 때 그거는 암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암기량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는 일단 한번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시험이 2차 시험인데 그게 끊어지는 게 바로 이 2순환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건 언제가 될까요? 삼수한 때. 삼수 때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시험 보니까 내가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시험 보는 게 힘든데 다른 것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힘들 수밖에 없죠. 못해요. 그래서 이수나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삼수한 때 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합격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통 이제 3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장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가 보통 합격을 많이 하게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걸 두 번 돌았을 때가 되는 거죠. 처음에 붙었을 때는 이 이수장 기간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1차를 처음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2차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번 붙었어요, 1차를. 그러면 1차 실력이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때 2차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를 제대로 따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평균 기간이 3년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시면 안 돼요. 예, 무조건 내년에 1차를 먼저 붙고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고 내후년에 합격한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순환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과목씩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 매일매일 과목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합니다. 한 과목 통으로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형 평가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과목 전체를 관통하는 아우르는 흐름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한 편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과목씩 통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제 경제학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 쭉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제 국제법 들어가요. 뭐 이제 직무에 따라서 행정학 들어가 있죠. 근데 행정학 들어가고 공부를 할 때쯤 내 머릿속에 경제학이 남아있을까요? 내가 따로 복습을 하지 않는 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다고만 계속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뭐 침체된 것 같은데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항상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피셋 실력이 올라가면은 2차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차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2차에 대한 시간을 덜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만큼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2차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1차 목표는 이번에 1차를 붙어보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빨리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1대1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모두 다 빨리 합격하고 싶죠. 시험이란 건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공부를 다 열심히 잘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자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공부라는 건 사실 많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시험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내가 모든 걸 다 돌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단권화, 서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한번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거를 내가 만들어 놓느냐가 이제 바로 그 말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단권화랑 서브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단권화를 처음부터 만드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안 만들고 나중에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만들려고 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런 단권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 상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 당연히 이게 구분이 돼야지 내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어떻게 되냐?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계속 보면서 내가 이제 아는 거를 확인하고 모르는 거를 체크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인강 많이 듣죠. 인강으로만 해도 당연히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강으로 했었을 때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시험이에요. 실제 실강으로 듣게 되면은 내가 와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강은 그 체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무조건 이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는 게 단순히 모의고사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걸 체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답안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내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써보셔야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건데요. 이제 최근에 또 유행한 스터디가 있어요. 백지 스터디라고. 이건 뭐냐면 자기 전에 내가 그날 하루 배웠던 거를 뱀 백지를 쭉 써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체계화된 게 답안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범위가 더 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에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생활의 모든 것 시험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변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내가 이제 신경 쓸 게 많으면은 당연히 정신적으로 그렇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집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삶을 단순화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전제조건 다 끝내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죠. 시험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붙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힘들죠.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릴 건데, 여러 가지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생활 관리, 그리고 이제 성적 관리, 팜플렛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관리, 상담 관리. 생활 관리, 일단 삶을 단순화한다는 말은 그냥 와서 그냥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8시에 저희가 출결 체크를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오전에는 1차, 오후나 저녁에는 2차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하게 되면 3,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타임 든다라고 하면은 하루가 다 갔죠. 그리고 한 타임이면은 그 한 타임이 한 3, 4시간 될 건데, 그 3, 4시간은 내가 혼자서 복습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데,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점점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이제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나오고 계속 이제 하셔야지 되는 거죠. 성적 관리, 저희가 계속 통계표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어떤 건지를 확인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바로 이제 통계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시험 봤는데 점수가 어떻다든지,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가지고 기준점을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관리, 상담관리.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합격자들로 구성된 스터디 튜터, 스터디 매니저가 있어요. 스터디 튜터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저희가 조직을 하는데, 그 스터디에 조장처럼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스터디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가이드 해주고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이 되면은 스터디 조절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그 스터디 조장으로서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터디 매니저는 상담에 특화되어 있는, 그 저희 2층에 보면은 스터디 매니저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사정도 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저희들한테도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현재 내가 이제 뭐 어떤 부분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편하게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질문하셔도 되고, 예약 같은 것도 아까 예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약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것 중에 이제 플래너가 있는데요. 이제 스프링철로 되어 있는 이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안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제 아까 단톡방 말씀드렸는데 단톡방이 또 있어요. 이거를 찍어서 올린 단톡방이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내가 아침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걸 찍어서 이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또 다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스터디 매니저나 튜터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오답 정리하는 게 있어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내가 이제 어떤 걸 틀렸는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소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매 순환마다 작성을 하게끔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당연히 좋으면 예, 상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장학제도가 있는데요. 열심히 하시면은 예, 꽤 많은 자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집에 이야기 안 하고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간 수강료 당연히 이제 저렴하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복수 동영상이에요. 인강이 제공이 되는 거죠. 실강 기준으로 진행이 되지만 내가 들었던 실강 기준에서 복수 동영상이 거의 무제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공을 받는다고 해서 실강을 안 들어온다던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복습 동영상이에요. 내가 이제 복습을 쭉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하고 행정법하고 행정학 했었을 때 중간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제 하기 힘드니까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게 이 복습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걸로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용 동영상이 또 제공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1차를 붙어보자 라는 목표로 이제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종합반 등록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공부할 거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뭐 내가 이제 PCS를 처음 하는 거다 라면 뭐 기초입문을 듣고 이제 따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나는 2차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올해 진행했었던 내비션을 제공해서 선행학습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내년 3월 달에 진행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습실도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내에 강의실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자습을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습실을 또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서포트를 이렇게 해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10분 동안 잠깐 쉰 다음에 최종 합격 하신 분, 이게 종합반이셨죠? 종합반을 하셨다가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네, 내년 또 내후년에 이 자리에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잠깐 10분 동안 쉰 다음에 다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